안녕하세요. IT 신명기입니다. 오늘은 16강, 16강, 17강, 18강은 이제 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작동 원리를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관점은 이제 POW 관점인데, 앞서 제가 이제 그 14강부터 16강까지 총 3회에 걸쳐 이제 POW를 설명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앞선 14강, 15강 영상은 바로 이제 그 14강, 15강 그 POW 설명은 이번에 그 16강 그 작동 원리 POW를 설명하기 위한 이제 선행 지식 정도였다고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제 비트코인을 P2P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고 이제 이렇게 명명했는데, 자,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제 작동 원리를 이제 그 제가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비트코인 이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점에서 화폐 시스템 관점에서 이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화폐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전통적인로 이제 중앙 시스템이라든지 제3 신뢰 기반으로 이제 그 작동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P2P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폐 시스템뿐만 아니라 P2P 탈중앙화 관점에서도 이제 그 작동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이 화폐 시스템 핵심 아이디어 아니면 핵심 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POW에 대해서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화폐 시스템 관점, 두 번째는 이제 탈중앙화 P2B 관점,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아이디어인 POW 그러니까 작업 증명 관점에서 작동 원리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2P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인데, 여기서 또 일렉트로닉이라는 것도 참 중요한 영역인데, 이 일렉트로닉이라는 영역은 나중에 이제 NFT 설명할 때 이제 연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에서는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강에서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구현 핵심 아이디어인 POW 작업 증명 관점에서 이제 작동 원리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이제 15강에서 이미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블록체인 기반 이제 비트코인은 먼저 이렇게 탈중앙화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분산 장부 형태이고, 또 이제 그 기반으로 해서 화폐 발행 및 송금 메커니즘을 이렇게 설계했다. 이제 이런 구조라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그런데 이런 구조화라든지 추상화만으로는 이제 조금 부족하고, 실제로 이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실제로 이제 다양한 세부 구현 설계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제 뭐 먼저 보자면은, 먼저 이제 탈중앙 시스템을 이제 구현하려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죠. 뭐냐면은, 자, 중앙 통제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부의 위변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위변조 시도를 탈중앙 시스템에서 이런 위변조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이런 설계 방안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중앙 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시스템을 누가 어떻게 작동시킬까 하는 이런 문제도 이제 저기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분산 장부 구조에서는 장부가 이렇게 이제 일치가 중요한데, 이렇게 장부가 이제 그 불일치된 상황에서 장부의 일치, 즉 합의를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 방안도 이제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중앙 시스템이 없는 이제 탈중앙에서 누가 어떻게 화폐를 발행하고 화폐 발행량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이런 이제 문제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계가 반영돼야만이 이제 이게 이제 구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구현 과제들을 어떻게 이제 할까? 어떻게 이제 세부적으로 설계할까? 그런 이제 설계 방안이 필요한데, 자, 정리하면은, 자, 화폐 발행은 어렵게 설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합의를 위해서 이제 대표자 선정 시 이제 뭐 아무나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작업을 수행한 노드를 이제 뭐 대표자로 이제 선정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수정 삭제도 이제 좀 어렵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보상도 이제 가장 어려운 작업을 수행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설계가
필요할 겁니다. 구현 과제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중앙 기관이 존재하고 중앙 시스템 기반으로 이런 설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중앙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이런 요구사항을 그냥 설계에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설계하고 통제하면 되는 건데, 근데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탈중앙 환경입니다. 탈중앙. 그래서 이런 것을 탈중앙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작동을 시킬 것인지는 또 쉬운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탈중앙 환경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설계할 것인지가 조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는 뭐 이런 이제 탈중 환경에서 이제 앞선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를 이제 구현하고 이제 설계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좀 좋은 아이디어가 뭐 없을까 이제 고민했을 것이고, 그래서 찾아낸 게 이제 아마 그 POW 작업 증명이 아니었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POW 이제 원래적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리고 해시캐시도 이제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어려운 연산 작업을 통해서 어떤 악의적인 행동을 차단 및 지연시키는 그런 작업 증명, 즉 POW를 그 비트코인에 적용함으로 해서 앞에서 조금 그 구현이 어려웠던 요구 사항들을 설계하지 않았나,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데, 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비트코인을 설계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 좀 이러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유추해 봅니다. 왜냐면은 자 비트코인의 이제 핵심 요소는 이제 근본이제처럼 이제 발행이 통제되는 이제 화폐를 설계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중앙이 아닌 탈중앙 시스템, 그리고 분산 장부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화폐 발행 규모도 결정해야 되고, 화폐 발행 방식, 그리고 인센티브 기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제 위변조를 좀 차단할 수 있는 뭐 설계 방안, 그리고 합의를 위한 대표조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어떤 이중 지불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좀 이런 이제 구현 요소가 필요한데, 이런 구현 요소를 이제 실제로 이제 구현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화폐는 2100만 개로 제한하도록 설계하고, 화폐 발행은 아주 어렵게, 그리고 그 가장 어려운 작업을 수행한 노드에게 이제 인센티브를 보장하고, 수용 삭제는 이제 아주 어렵게 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작업을 수행한 노드를 대표자를 선정해서 합의에 도달하게 하는 등, 즉 이걸 구현해야 하는데 이렇게 좀 공통적인 키워드가 이제 어렵기라는 거죠. 그럼 이 어렵기를 어떻게 구현할까를 고민하다가 바로 작업 증명이라는 POW를 이렇게 접목시키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그 POW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POW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설계 방안을 앞서 이제 했다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어떻게 이제 POW를 이용해서 이제 했는지, 첫 번째는 이제 합의 과정입니다. 합의 과정.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합의 알고리즘인데, 자 첫째는 이제 그 POW 작업 증명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합의 과정을 구현했는지 이제 알아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보통 POW 하면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먼저 이제 합의되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면은, 자 트랜잭션들이 이렇게 뭐 전파되면은 이제 각 후보들이 이제 이렇게 후보 블록을 생성한다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자 그런데 후보 블록들은 서로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 다르다고 했었고, 그러면 이제 후보 블록들 중에서 대표 블록을 선정해서 전파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합의에 도달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대표 블록, 이렇게 후보 블록이 있을 때 대표 블록을 이렇게 하나를 생성하고, 그러면 다른 후보 블록들은 이렇게 폐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선정된 대표 블록을 이렇게 전파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표 블록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대표 블록 하나가 이렇게 전파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동기화돼서 블록체인이 완전히 동기화되는, 즉 일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자 이제 후보 블록들을 보면은 그 이제 그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다른 값들은 모두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넌스 값만 이렇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이제 모두들 이제 정식 블록이 완성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때 가장 먼저 블록을 이제 이렇게 가장 먼저 블록으로 완성시키면 이제 대표 블록이 이제 선정돼서 네트워크로 이제 전파될 건데, 자 그런데 블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남아있는 나머지 하나 값 뭐라 했죠? 넌스 값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넌스 값만 찾게 되면 이제 블록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 넌스 값을 찾기 위한 이제 경쟁이 바로 대표 블록 선정 과정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블록 그 합의 알고리즘에서 이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바로 이제 누구를 이제 대표 블록으로 어떻게 대표 블록으로 선정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연산 작업을 수행한 노드를 가장 많은 연산 작업을 한 노드의 블록을 대표 블록으로 이제 선정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은 연산 작업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어떻게? 이제 바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조건을 충족하는 넌스 값을 가장 먼저 찾으면 가장 많은 작업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바로 조건을 충족하는 넌스 값만 딱 제시하면은 대표 블록 선정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작업을 가장 많이 하면은 넌스 값을 가장 많이 찾기 때문에 가장 많은 작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넌스 값을 딱 제시하면은 가장 많은 작업을 했다는 게 증명되는 거고, 따라서 넌스 값을 제시하게 되면은 대표 블록의 선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조건을 충족하는 넌스 값 자체가 바로 이제 가장 많은 작업을 했다는 증명, 즉 작업 증명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넌스 값을 어떻게 찾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미 조금 앞선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해시 값이 어떻다 그랬죠? 해시 값이 랜덤하게 생성된다 그랬잖아요. 이 해시 값이 랜덤하게 그냥 생성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는 이 값을 찾아낸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0부터 차례차례 1, 2, 3 차례차례 대비해보는 방법밖에 이제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 해시 값이 목표 값보다 이제 작은 값이 나오는 넌스 값을 이제 구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그 연산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0부터 이렇게 1 차례로 이렇게 대입하는 과정이 이렇게 하는 과정이 이제 작업이라고 되는 거고, 이 조건을 이 목표 값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 조건을 충족하는 이게 나오더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넌스 값, 여기서는 100이 되겠죠. 이 100이 바로 작업 증명이 되는 거죠. 즉 작업 증명이 되면은 이렇게 돼서 블록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작업을 가장 많이 한 노드의 장부를 이제 가장 많이 한 장부의 노드를 어떻습니까? 대표 장부로 선정하는데, 자, 가장 많은 작업을 했다는 것은 조건을 충족하는 넌스 값을 가장 빨리 찾았다는 것과 이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따라서 넌스 값을 가장 빨리 찾게 되면, 다시 말하면은 작업 증명을 하게 되면은 대표 장부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전파되는 방식으로 해서 합의에 도달한다는 거죠. 자, 대표 블록이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노드 이렇게 전파시키겠죠. 대표 블록이 이렇게 선정이 됐고, 넌스 값을 가장 빨리 찾아서 대표 블록이 선정이 됐고,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노드 이렇게 전파시킬 거고, 작업 중이던 이제 그 다른 후보 블록들은 이렇게 폐기가 될 겁니다. 대표 블록이 이제 각 노드 이렇게 전파가 되어 이제 블록체인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결국 네트워크 존재하는 모든 블록체인들은 이렇게 일치, 즉 합의에 도달하게 되겠죠. 이제 정리하면은 그 모든 노드가 이제 이렇게 작업에 참여해서 가장 많은 작업을 수행하고, 그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을 이렇게 넌스 값을 통해서 증명하게 되면은, 즉 다르게 표현하면은 넌스 값을 가장 빨리 찾게 되면은 대표 블록이 이렇게 선정이 되고 대표 블록이 전파되어 이렇게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고, 자, 분산된 장부에서 합의하는 과정은 대표 블록을 선정해서 이렇게 전파해서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대표 장부로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가장 많은 작업을 하고 그 많은 작업을 완료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면, 다르게 표현하면은 넌스 값을 가장 빨리 찾으면, 즉 작업 증명하면 대표 블록으로 선정되어 네트워크에 전파되어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 자, 계속 제가 이제 반복하는 게 뭐냐면은, 자, POW가 합의 과정하고 어떻게 연관되는 거냐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POW, 즉 작업 증명하면 대표 블록으로 선정되고 그 대표 블록이 네트워크에 전파되어 합의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POW에서 이제 POW의 어떤 역할 중에 두 번째는 이제 작업 증명을 통해서 이제 위변조를 차단한다는 건데, 자, 먼저 이제 블록체인 구조는 이제 마치 이렇게 끝말잇기처럼 이제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트랜잭션 중에서 이제 어느 하나만 이렇게 변경되어도 이제 연결된 모든 블록들이 이렇게 변경되는 끝말잇기처럼 이렇게 변경되는 구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만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서 딱 그 넌스값 100을 찾았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는 0002를 찾았기 때문에 이 100이 이제 넌스 값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딱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010인데 111로 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전체에 대한 해시 값은 변경이 되겠죠. 해시 값은 그런다 했잖아요. 점 하나만 찍어도 값이 변경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그럼 이 전체에 대한 이제 해시 값이 이렇게 10010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럼 000111보다 작아야 되는데 조건이 불충족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조건이 충족돼야만이 블록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조건이 다시 이게 변경됨으로 해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이 충족되도록 이 넌스 값을 다시 찾아야 되겠죠.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 이제 이 그림과 같은데, 이제 앞서 이제 제가 영상에서도 이제 여러 번 설계했었는데, 이게 이제 변조됐어요. 그러면 이게 변조되고, 이게 머클루트가 변조되겠죠. 이게 변조되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한 해시 값은 당연히 변경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변경됨으로 해서 타겟보다 더 작아야 조건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넌스 값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10분을 거쳐서 10분이라는 시간을 들어서 넌스 값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변하기 때문에 이게 변할 거고, 이게 변하기 때문에 이게 변할 거고, 이게 변했기 때문에 이 값이 변하고, 다시 이게 타겟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찾아야 되고,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즉, 이 블록이 진짜 수십만 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당 10분씩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변조시킬 수 있겠냐는 거죠. 즉, 위변조를 시키기 위해서는 넌스 값을 수십만 개의 블록을 10분을 들여서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 다시 찾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100세에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그 POW를. 자, 작업을 다시 수행하지 않고서는 블록을 변경시킬 수 없다. 이후의 블록들이 체인처럼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연결된 모든 블록을 변경시키는 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작업 증명을 하면 이제 블록이 완성되는데, 자, 수정을 하면은 어려운 작업 증명을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블록체인의 이런 구조적 특성상 모든 블록의 작업 증명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작업 증명을 다시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즉, POW를 활용해서 어떻게 위변조를 차단하는지를 조금 살펴봤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화폐 발행과 인센티브 이제 구현 방안인데, 자, 이게 보면 이제 앞서는 그 합의 알고리즘 때 이제 유사하는데, 모든 노드들이 이제 조건을 충족하는 이렇게 넌스 값을 찾기 위한 경쟁에 이제 돌입하고, 가장 많은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면은, 다시 말해서 넌스 값을 가장 먼저 찾으면은 이제 보상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이렇게 지급받게 되고, 자, 그리고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화폐를 이 세상에 발행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화폐 발행과 보상이 이제 연계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제 화폐라는 것은 이런 보상의 형태로 이제 발행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화폐를 발행하냐는 겁니다. 누구한테. 여기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장 많은 연산 작업을 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넌스 값을 가장 빨리 찾으면, 즉 어려운 작업을 완료했다는 것을 증명, 즉 작업 증명을 한 사람에게 화폐 발행 인센티브로 화폐를 보상으로 지급하겠다는 거고, 그 보상으로 지급하는 게 화폐를 발행하는 거죠. 즉 작업 증명을 통해서 보상 인센티브 메커니즘도 구현하고 화폐 발행도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좀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돈을 너무 쉽게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돈이라는 것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마치 이렇게 금을 채굴하는 것과 유사하게 수많은 작업을 통해서 어렵게 발행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자, 화폐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가치와 철학이 이제 바로 이제 이런 POW하고 이제 연계됐다고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자, 수많은 작업을 이렇게 수행하고 그런 힘든 작업 과정을 마쳤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비로소 이제 이렇게 화폐를 발행해 주겠다는 겁니다. 즉, 화폐 발행을, 어렵고 힘든 그 작업 과정을 마쳤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즉, 작업 증명하면은 화폐를 이제 발행해 주겠다는 거죠. 왜냐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것은, 나토는 POW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죠. 악의적인 행동을 저지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어려운 연산 작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사토시 나카모토 입장에서 이 인쇄기로 화폐를 찍어낸 것은 악의적인 행동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화폐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수행하고 그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면 이제 화폐를 발행시켜주는 이제 설계를 통해서 이제 화폐 발행하는 걸 적절히 이제 통제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에서의 작업 증명이 이제 우리가 보통 합의 알고리즘하고 많이들 이해하는데, 자, 비트코인은 이제 에서 작업 증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이제 동시에 이제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조건을 충족하는 넌스 값을 찾는다는 것은 이렇게 힘든 작업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힘든 작업 과정을 마무리했다는 것을 이렇게 넌스 값으로 증명하면, 즉 작업 증명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블록이 생성됩니다. 장부가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대표 블록이 선정되면서 전파되어 합의에 도달하게 되고, 자, 이게 작업 증명을 통해서만 수정이 되기 때문에 수정 시 넌스 값을 다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수정 삭제가 이제 이렇게 불가능한 거고, 작업 보상하는데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가장 많은 작업을 했다는 것을 완료했다는 걸 증명하면은 이제 화폐 발행이 되는 거고, 또 보상도 이렇게 이제 작업 증명을 통해서 하면은 이제 보상을 통해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탈중앙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느끼셨겠지만은, 자, 비트코인에서 이제 POW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동시에 이렇게 수행합니다. 무슨 단순 합의 알고리즘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넌스 값을 가장 빨리 찾게 되면은 작업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즉 작업 증명하면 이렇게 블록 생성도 되고, 이렇게 합의 알고리즘으로도 사용되고, 화폐도 수정 삭제도 불가능하게 하고, 화폐 발행도 되고, 이렇게 보상 메커니즘도 이렇게 구현했다는 거죠. 자, 이게 시봉에서 이제 뭐 소개했던 내용인데, 자, 이렇습니다. 이걸 실제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어려운 대표자를 선정할 때 어려운 작업을 통해서 해야 되고, 수정 삭제는 어렵게 해야 되고, 화폐 반응도 어렵게 해야 되고, 보상도 이제 어려운 작업을 완료했을 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구현할까 했을 때, 사토시 나카모토는 작업 증명이나 이 POW 개념을 통해서 차단, 억제, 지원, 검증한다는 이 작업 증명 개념을 도입했고, 그걸 통해서, 자, 대표자는 어떻게 하냐, 가장 많은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한테 대표자를 선정해주는, 즉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POW를 통해서. 그리고 어려운 작업을 어려운 장부를 임의적으로 이제 수정 삭제가 못하도록 어려운 작업을 통해서 위변자가 차단되는, 즉 차단시키는 목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화폐 발행도 이제 이렇게 어려운 작업 과정을 통해서만 화폐가 발행되기 때문에 화폐 발행이 억제되는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 그런 보상을 해줄 거냐, 어려운 작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즉 검증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즉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POW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자면은, 자, POW 개념이 뭐라 했죠? 부정적인 사용과 악용 방지를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억제, 지연, 뭐 차단, 뭐 검증 하는 것이 바로 작업 증명이라 했죠. 즉 넌스값을 차게 되면, 즉 작업 증명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구현된다는 거죠.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렇게 POW라는 핵심 아이디어를 통해서 탈중앙 환경에서도 이런 설계를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